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2달하고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어떤 의정 활동으로 시간을 보냈는지 궁금한데요. 군위 의성 청송 영덕이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신 지 이제 2달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요. 무척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지역민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더위와 홍수, 코로나의 위험과 경기 침체 등 일상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이 겪는 많은 문제들을 정치권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늘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네, 2달이면은 그리 긴 시간이라고는 할 수 없겠는데요.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저는 선거 전부터 가장 큰 현안이 경북 대구 통합 신공항 부지를 확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지난 2달 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고 이제 후보지가 확정이 되면은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할 큰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또 지역에서는 4개 군 공이 많은 수건 사업들을 제안을 했고 특히 홍수 피해가 난 지역에서는 보상과 사후 방지 대책 또 노후도로의 개축 등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폭등하는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여서 더 문제를 키웠고 또 건설 교통 분야의 산업 육성과 투자 확대, 일자리 만들기 등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은 아직 성과는 미흡하기 때문에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디에 쓰이게 되는 겁니까? 예, 군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군위 같은 경우에는 의흥에서 고로 간 도로 개설 사업에 쓸 예정이고 의성읍은 다양하게 둘레길 조성과 영화관 만들기 그리고 시범마을 청년 주거지 확충에 쓸 예정이고 청송은 고생하시는 보건, 의료원, 의료진의 숙소 건립에 그리고 영덕군은 지난 태풍 때 피해를 입은 소하천 정비 사업에 쓸 계획입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통합신공항이 군위와 의성 공동지역 이전으로 일단락 지어졌습니다만은 군위에서 단독 유치를 고집하는 바람에 무단 위기까지 왔었는데요. 군위와 의성도 지역이다 보니까 곤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말 곤란했습니다. 우산 장수와 소금 장수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처럼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단순히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고 국가 안보에 대단히 중요한 군 공항 이전과 그와 더불어 경북 북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민간 공항 건설과 연결 도로, 철도, 배후도시 건설 등 매우 복잡하고 어렵고 많은 돈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요청드렸습니다. 네. 이 군위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중재안에 있는 인센티브가 군위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의성군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예,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갈 길이 대단히 멀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의성 국민들에게 앞으로 진행될 각 단계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특히 전문가적인 시각과 판단으로 국가 이익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예정이니까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통합신공항이 제대로 잘 만들어져야 경북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군공항은 인력이나 장비, 시설 규모 등을 좀 구체적으로 산정을 할 수 있지만은 민간공항은 상대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대단히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민간공항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만들고 난 다음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시간을 두고 차분히 계획을 만들고 검토하고 또 지역민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으고 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신데요. 최근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란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참으로 못난 정권이고 정책 자체는 엉망진창입니다. 맹자는 정치의 요체를 생형별 박세렴, 즉 각종 법률은 간소화하고 세금은 되도록이면 적게 거두라고 했는데 이 정부는 이런 기본이나 원칙에 반해서 감정이나 오기 그리고 편가르기로 부동산 정책을 몰고 감으로써 점점 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네. 르네상스 시대 정치 철학자였던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저 인간이란 자기 조상 제삿날은 잊어버려도 자기 돈을 빼앗아간 자는 절대 잊지 않는다고. 이 정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검은 손을 집어넣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정부를 적폐로 몰고 욕을 하면서 자기들은 몇 배나 더 뻔뻔스럽고 나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아 국민들은 이 정권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대학 기숙사 부족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선 우리 지역부터 자녀들을 대도시에 보냈기 때문에는 학비나 또 용돈이나 여러 비용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주거비는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5, 600만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부모들로서는 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대학에서 기숙사 비율을 좀 높여서 우리 지역에서 대학 다니는 학생들의 생활비 가운데서 주거비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다양한 입법 활동도 부지런히 하셨는데요. 어떤 법안들을 발의하셨는지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제 지역구에는 어떤 지역은 주유소도 없어서 기름 넣는 데 너무 불편하고 또 목욕탕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어렵다고 해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법을 좀 개정해서 농어촌에서 필요한 도로를 만들거나 주유소, 목욕탕을 만들 때는 국가가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두 번째로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듦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신기술로 지정해놓고 이걸 쓰지 않는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건설기술진흥법도 일부 개정했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주택법상 용적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주민들의 생활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이는 법안 등 10여 가지를 발의를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역구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의 피와 살 속에 지난 수천 년간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DNA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서 땅에 살고 또 자식들에게도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생각하고 진일보한 사상과 기술 그리고 상품을 생산해서 우리 삶의 터전을 풍요롭게 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존경받는 국민과 나라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